어제 한태기하는 거 2018년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국정감사 기조는 평화가 경제다입니다. 첫 번째, 오늘 국정감사 대책회의입니다. 저희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시작하면서 홍영표 원내대표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생산적인 국정감사를 기대했을 국민들에게 실망만 안겨준 하루였습니다. 국감 첫날인 어제 근거 없는 비방과 막무가내의 정치 공세가 난무했습니다. 합리적인 비판과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는 국감을 만들자는 우리 당의 호소가 있었지만 보수야당은 오로지 국정 발목 잡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수야당은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에 대한 비준 고민을 고사하고 어떻게든 한반도 평화의 새 질서를 회방 넣으려는 공세만 이어갔습니다. 국토부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남북 경협에 수백조 원이 든다, 대북 제재를 무시하고 경협을 추진한다고 또다시 비난만 퍼부었습니다. 남북 군사 합의에 대해서도 또다시 무장해제니 항복문서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나 남북 경협은 다가오는 평화의 시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고 남북 군사 합의서는 우발적 충돌을 완화하는 조치입니다. 2014년 쌍수를 들어 통일 대박을 외쳤던 자유한국당이 왜 지금은 대북 퍼주기라고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보수 야당에게는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려 냉전 시대로 돌아가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김정은이 쉽게 말해 돈의 한 장에 있다. 5.24 경제 제재 조치를 풀어주는 대가로 박광자 씨 피격 사건과 천안함 폭진 사건에 대한 사과를 받자고 하는 말까지 썼습니다. 바른미래당의 한 의원의 국감 질의입니다.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 대화가 한창인 와중에 남북 관계를 어린애 장난식 거래증으로 다루겠다는 발상에 황당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법사위 대법원 국감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불러서 직접 질의하겠다고 우기는 바람에 첫날부터 파행을 겪었습니다. 그동안 국회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세운 전례가 없습니다. 상권 분립의 정신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국감은 국회의 주어진 권한입니다. 그러나 권한 행사는 합리적이고 생산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수야당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전쟁 국감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민의를 대변하지 않는 오만의 가치입니다. 생산적 국감을 위해 보수야당이 정상적으로 국감을 진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수야당의 소모적이고 떼쓰기 국감 중지하고 생산적 국감에 나서야 한다 라고 하는 대표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은 김태년 정책위 의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창업 벤처기업에 대한 차등 의결권 제도 도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 전략의 핵심 중에 하나가 기술 창업, 혁신 창업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차등 의결권은 창업 벤처기업에게 원활한 자금 조달을 통한 성장의 사다리를 제공해서 혁신 창업을 활성화하는 제도가 됩니다. 차등 의결권이란 한 개의 주식이 2개 이상의 의결권을 갖는 것인데 차등 의결권이 도입이 되면 벤처기업 창업자가 자금 유치를 위해
기업 공개를 했을 때, 즉 IPO를 했을 때 경영권이 불안정해지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즉 차등 우결권은 벤처기업에게 투기 자본에 의한 경영권 위협은 최소화하고 과감한 도전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구글과 페이스북과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도 차등 우결권을 통해서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물론 캐나다, 영국, 핀란드, 스웨덴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이 차등 우결권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차등 우결권 제도를 도입한 홍콩의 경우에 올해 세계 기업 공개 시장에서 뉴욕을 제치고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기술력이 있는 창업 벤처기업에 한해서라도 차등 우결권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혁신 벤처기업이 안정적인 자금 동원을 통해 성장하게 된다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1100조에 이르는 시중의 유동성 자금도 혁신 벤처기업이라는 새로운 투자처가 생기므로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게 될 것입니다. 지난 8월에 우리 당의 최원열 의원께서 비상장 벤처기업의 차등 우결권을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정위, 법무부 등 관련 부처는 물론 야당과도 함께 차등 우결권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정감사가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국정감사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경기국회에 어떻게 보면 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당은 입법부의 구성원으로서 본연의 행정부 감시와 견제의 본연의 임무와 함께 또 전국 운영의 공동 책임자로서 제도 개선을 포함한 그 책임성을 다한 그런 역할을 함께 부여받고 있습니다. 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원내 대표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은 자유한국당 등 이 야당의 이 국정감사를 대하는 태도가 그닥 국민께 점수를 받지 못할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열리지도 않았던 NSC가 열렸다고 억지를 부리고 벵갈 고양이, 저도 고양이를 키우고 있습니다만 어저께 화면에 비치진 벵갈 고양이는 정말 잔뜩 겁먹고 두려워서 하루 내내 불안해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동물 학대나 이렇게 하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야당도 정확하게 팩트에 입각해서 행정부가 운영한 어떤 정책들에 대해서 또 정부 여당이 펼친 국정 운영에 대해서 정확한 팩트에 입각해서 지적하고 또 개선책을 요구하게 된다면 저희들은 진지하게 경청하고 개선에 함께 나설 용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허위 조작 정보나 또는 가짜 뉴스들을 통해서 생떼나 부리거나 또는 허위사실이나 유포하거나 하게 될 경우에는 국민의 지지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감사를 받고 있는 정부에게도 정부도 전혀 아프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생산적인 그런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야당이 더욱더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가짜뉴스를 차단하기 위해서 자유한국당도 자체 방송을 한다는 등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김병욱 의원님께서 벵갈 고양이 또한 지적하면서 말씀 있겠습니다. 네, 방금 우리 김태년 정책위원장께서 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감장에 있었던 정말
잊지 못할 그 국감장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무위원으로서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도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동물권도 보호받아야 합니다. 어제 제가 소속된 상임위인 정무위 국감장에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국정감사 회의장에 어린 벵갈 고양이를 금속재 우리에 넣은 채 가지고 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달 남북 정상회담 일정에 대전동물원에서 탈출한 퓨마 사살 사건을 두고 정부가 과잉 대응을 했다고 지적하기 위한 질의를 하기 위해 퓨마 대신 고양이를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금속재 우리에 갇힌 채 겁에 질려있는 어린 벵갈 고양이의 모습을 많은 국민들이 TV화면을 통해서 보면서 안쓰러워하셨습니다. 어제 국감장에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제가 지적을 했지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김진태 의원님, 동물 학대를 지적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되레 동물 학대를 본인이 하신 게 아닌가요? 벵갈 고양이는 호기심 많은 표범처럼 활동적이고 질병에 강한 반려동물이지만 스트레스에 약해서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동물입니다. 어제 난데없이 생소한 장소에 노출되어서 집중적으로 카메라 플래시를 받았을 때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동물권 단체인 동물해방물결은 사건에 전혀 관계가 없는 벵갈 고양이를 국정감사 이색 증인으로 세운 것은 이슈 메이킹 또는 이미지 쇄신을 위한 정치 동물 쇼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만약 그 사건을 부각시키고 싶었다면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충분히 가능했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살아있는 동물인 벵갈 고양이를 향해서 한번 보시라, 어렵사리 공수했다 라는 발언은 1천만에 달하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혐오감을 주는 발언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동물 학대를 지적하면서 살아있는 생명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낮은 인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국감장에서 동물을 보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정말로 꼭 필요한 의무가 있을 때에만 여야 간사간 합의를 통해서 전제로 하되 되도록 동물을 정치적 도구의 쇼로 사용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이번 국감을 하면서 팩트 브리핑을 내고 있습니다. 저희 팩트 브리핑은 여러분께 나갔는데요. 8호가 나갔습니다. 가짜 뉴스를 서로 방지하자고 하면서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곳이 또 국감 현장은 아닌지 저희들이 항상 팩트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팩트 체크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정부가 광화문에서 소상공인들이 집회를 하자, 정부가 사찰 아닌 사찰을 하고 있다라고 자유한국당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광화문 집회는 8월 29일에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정기조사는 4월 17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 8월 29일에 열린 집회를 놓고 4월 17일에 한 조사가 보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가짜 뉴스입니다. 즉 최저임금 반대 집회는 8월 29일, 반대 집회 전 4월 17일에 정기조사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활동을 제약한다라고 자유한국당의 비대위원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엄연히 사실이 아닙니다. 이 조사는 내부에서 소상공인협회에서 조사를 요청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불법적인 행정감찰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엄연히 거짓입니다. 사실은 법률적 근거가 있는 합법적 조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팩트 브리핑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팩트 브리핑을 체크해서 보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국감 대책회의 첫날이었습니다. 저희 국감 기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감 기조 여기 나와 있듯이
평화가 경제다라고 하는 슬로건 하에 저희들 국감 기조가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들고 계시는 국감 기조, 민생 국감, 그리고 경제 국감, 평화 국감, 개혁 국감, 이번 저희들의 국감 방향입니다. 생산적인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 그리고 모든 정치계가 나서야 합니다. 그럼 저희도 한번 평화가 경제다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면서 오늘 대책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평화가 경제다. 평화가 경제다. 고맙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한 번 들고 보면 자, 들고 한 번만 해보시죠. 평화가 경제다. 평화가 경제다. 고맙습니다.